이런 J1 인턴십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뭐 저희도 지금 J1 인턴십을 하고,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로컬 취업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유학생들 취업이나 또 헤드헌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J1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문제점들이 생기는지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거의 여러분들, 인턴들이 가게 되는, 기업들의 수준이, 90%, 심하게 말하면 거의 100%가 한국 기업들이에요. 한국 기업들로 갑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내가 스킬을 갖고 있지 않는 한에는 미국 기업들에서 돈을 주면서 한국에 있는 학생을 데려다가 쓸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미국은 일반적으로 인턴십 자체가 무급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학생들이 CPT를 통해서 인턴십을 3개월 하고 그 인턴십을 통해서 끝나고 나서 3학년 2학기 때 보통 풀타임 오퍼를 받는단 말이에요. 4학년 1학기 때쯤 되면. 그래서 무급 인턴십에 대한 그런 그 분위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인턴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인턴십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허드렛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1년 동안 그냥 허드렛 일을 시키다가 끝나버리는 게 인턴십이 많은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인턴십이라는 것은 인턴을 통해서 정규 취업을 발판으로 하는 어떤 테스트장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취업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미국은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공개 채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4학년 2학기가 되면 원서를 내고 서류 심사를 해서 단체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신입사원 채용이 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다 인턴을 채용을 하고 그 인턴들이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고요. 그 같이 일해본 인턴들 중에서 졸업하고 나면 우리 회사로 와서 정규적으로 취업을 해라 라고 졸업 전에 이미 다 취업이 결정이 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말이죠.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턴을 그냥 몇 개월 일 시키다가 보내려고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인턴 채용의 의미는 뭐냐면 이 친구랑 내가 3, 4개월 일을 해보고 그리고 잘 맞으면 이 친구랑 오래 가야지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턴십을 진행을 합니다. 왜? 전부 다 신입사원이니까. 경력직은 그게 조금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한 2, 3년 정도 경력직은 레주메에도 어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보면 알고 그리고 뭐를 합니까? 레퍼런스 콜을 해봐요. 미국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 전 회사의 뭐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HR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친구가 근무평가가 어땠냐라고 다 레퍼런스 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턴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인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우리가 템프 투 펌이라고 보통 불러요. 템퍼러리로 3개월 일을 해보자. 경력직이지만. 그리고 템프 3개월 하고 오케이가 되면 그때 퍼머넌트로 넘어가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자. 라고 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경력직이라고 할지라도. 하물며 신입사원들은 바로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얘가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거를 통해서 3개월에서 뭐 길게는 6개월 일을 같이 해보고 맞으면 같이. 서로가 안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회사를 찾아보는 거죠. 또 다른 인턴을 찾아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포춘 500에 들어가는 모든 기업들이 캠퍼스 리크루터들이 있고 그 캠퍼스 리크루터가 하는 거는 각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턴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인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가 그렇게 네이티브가 아닌 친구들을 데려다가 왜냐하면 이 친구들 1년 있다 갈 친구들이잖아요. 제2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하는 거는 많지가 않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 J1 인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지금 많이 변절이 되고 있냐면 한국 회사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원하는데 보통 뭐 스페니쉬를 쓰거나 스페니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그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업무들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어떤 회사에서 10불로 줬다가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직종에서 12불 준다 그러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정말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한국에서 온 인턴들은 어쨌든 비자가 있으니까 1년 동안은 대부분 우리 회사에서 일할 거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규 채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2005년도에 갔을 때도 그렇게 악용된 제 제자들이 그런 기업들에서 일하는 사례를 보고 약간은 이제 화가 난 거죠. 왜냐면 이제 제 제자들은 대부분 다 CPA들이었거든요. 다 여기서 은행 다니다가 그만두고 갔는데 이거는 뭐 제대로 된 회사들은 거의 없는 거죠. 다 한국말 쓰는 회사들이고 경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간 제자들이 뭐 울고 불고 이제 코리아타운이 조그마니까 식당에서 만나게 되면 우연히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취업률이 어렵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수량으로 몇 명이 미국에 갔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퀄리티 컨트롤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몇 명이 갔다 이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 그 친구들이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됐고 미국에서 어떻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정부도 관심 없고 학교도 관심이 없고 이미 졸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거는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점이다. 더구나 이거를 보내는데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들여가지고 무슨 뭐 스쿨도 만들고 뭐 장학금도 만들고 해가지고 보내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정말 문제점이 많은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몇 명 이렇게 몇 명 보내고 이게 장사가 돼버린 거죠.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라이프를 갖고 장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한 명의 인생을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게 한국 같으면 조금 체인지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요. 뭔가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면 그냥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회사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로 가서 비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한 5개월, 6개월 있다가 생각이 들어도 뭔가 대안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은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예, 기업이, 겉으로는 뭔가 그럴듯한 포장을 하는데 실제로 가서 일하는 거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를 학생이 스크린을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그거 한 30분 인터뷰하고 15분 인터뷰하고 기업 정보 받아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가세요 이런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진짜로 어떤지 그 기업의 뭐 대표의 마인드가 어떤지 또 나랑 같이 일할 보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크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업체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은 야 회사를 한번 너 아는 회사에 있으면은 TO를 달라. 그리고 여기서는 학생만 모으는 거죠. 그래서 보내놓고 관리는 안 되고 서로 이제 남 올라가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하고 홈페이지 정도만 있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기업이 진짜로 어떤 기업이고 실제로 가서 하게 되는 직무가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가서 이제 1년을 있게 되는데 1년을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년 있다가의 어떤 플랜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지내겠다라는 플랜도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1년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보통 해주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일단 보내면 끝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그 에이전트들이 미국에는 지사가 없어요. 그냥 뭐 아는 사람 한 사람 두고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컨트롤 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냥 한국에서 가끔 전화해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낼 거고 1년 이후의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상담을 해줘야 돼요. 한국으로 돌아올 건지 아니면 미국에 정착을 할 건지, 미국에서 정착을 할 거면 어떤 형태로 정착을 할 건지, 뭐 이게 취업으로 갈 건지 다시 공부를 할 건지 뭐 등등 굉장히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커리어와 관련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럴 커리어 상담을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왜냐면 미국의 시장을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또 이거를 해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는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가서 일하게 될 회사의 문제점. 사실은 학생들의 문제점보다는 그 기업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학생들을 저급 노동자로 보는 거죠. 저급 노동자를. 근데 원칙적으로 서류상 저급 노동자를 보면은 DS 서류가 발급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서류 따로 실제로 따로는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동안 어떻게 살 거고 1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뭐 대략적인 플랜도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는 거죠. 기업도 관심이 없고 또 업체도 관심이 없고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